백일잔치가 한창인 거실이었습니다. 친척 20여 명이 둘러앉은 잔치상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안이 뭘 해줬는지 모르겠어. 시장 미역 한 봉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며느리 옆에 앉아있던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친척들이 힐끗거렸습니다. 시누이가 낄낄대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니 친정아버지, 저 점퍼 몇 년째야? 우리 엄마가 새 옷 하나 사드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목에 은색 팔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 입을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낡은 점퍼의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 완료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그룹, 대학병원 3곳, 요양원 47곳, 연 매출 2조 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낡은 점퍼를 입고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분만실 복도에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수연이 12시간의 진통 끝에 3.2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 위로 간신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산모님.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수연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야. 수연이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그 순간 분만실 문 밖 복도에서 남편 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이에요. 3.2kg요. 준혁이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바로 퇴원 준비하라고 할게요. 간호사가 분만실 문을 열고 준혁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안에 들어오셔도 돼요. 준혁이 손을 내저으며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잠시만요. 통화 중이라서요. 간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이 그 소리를 듣고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네, 손주 얼굴 빨리 보여드릴게요. 수연이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손목의 은색 뱅글을 더듬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틀 뒤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던 수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후조리원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강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밤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에 금색 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조리원은 무슨? 우리 집에서 하면 되지. 말자가 병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조리원이 얼마나 비싼데. 괜히 돈 낭비할 거 없어. 수연이 입술을 달싹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수연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집에서 하면 편하잖아. 수연의 손이 다시 손목의 뱅글을 움켜쥐었습니다. 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짐 싸. 오늘 바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퇴원 당일 오후 수연이 아기를 안고
시댁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말자가 현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신발 가지런히 놓고 짐은 네가 직접 방에 갖다 놔. 수연이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허리를 굽혀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강철호가 손주 얼굴을 힐끗 보고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수연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방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에 들어선 수연이 가방을 내려놓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엄마가 지켜줄게. 그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지금 장면 그냥 지나치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보시면 이야기가 확 풀립니다. 산후 5일째 되던 새벽, 수연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말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상 차려야지. 며느리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수연이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주방에 선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깨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말자가 주방 입구에 서서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쯧쯧. 수연이 허리를 굽혀 조각을 주우려는데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준혁이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열린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말자가 수연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마트 다녀와. 손주 이유식 재료 사와야지. 수연이 목록을 받아들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몸이.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애 하나 낳고 유난이야. 옛날엔 낳자마자 밭에 나갔어. 수연이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캥거루 케어띠에 묶었습니다. 유모차를 꺼내려 하자 말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거 꺼내면 현관이 좁아. 그냥 업고 다녀와. 마트 복도에서 수연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휘청거렸습니다. 진열대 모서리에 무릎이 부딪혀 까졌습니다. 지나가던 여직원이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손님, 산모 같은데 괜찮으세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직원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계산대까지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시댁에 돌아온 수연이 라면 한 그릇을 끓이려 했습니다. 말자가 냄비를 빼앗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없고 라면 먹으면 전맛 변해. 말자가 건더기 없는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빨래 돌려. 수연이 미역국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현기증에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퇴근한 준혁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수연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준혁이 안방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서 좀 쉬어. 나 먼저 들어갈게. 준혁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어둑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정, 아기 울음에 일어난 수연이 수유를 마치고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헬쑥하게 파인 볼과 충혈된 눈이 비쳤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수연이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손목에 은색 뱅글을 꼭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산후 2주째 되던 아침,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종태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오늘은 그냥 아버지로 가야지. 종태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낡은 카키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러 미역 한 봉지와 제철 과일을 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시댁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말자가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동네 일용직 아저씨인 줄. 말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딸이랑 손자 얼굴 좀 보러 왔습니다. 말자가 종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고무 밴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말자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철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사돈어른 오셨구만. 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자가 느릿느릿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거기 서 계세요. 슬리퍼 꺼내야 해서. 종태가 현관에 선 채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나도록 말자는 슬리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종태가 손자를 안으려 했습니다. 말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애 면역력 약한데 손 씻고 만지셔야죠. 종태가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누로 손을 3번 씻고 나왔습니다. 수연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어르신 손자 보러 오셨으니까 빨리 아기 데려와. 수연이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온 수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종태가 손자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수연아, 많이 힘들지 않냐? 말자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힘들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가 힘들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철호가 소파에서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친정, 뭐 하시는 분이야?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그만 병원 한다던데요. 철호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종태가 가져온 미역과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철호가 비닐봉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미역이야 뭐 시장 거보다 마트가 질이 좋지. 말자가 비닐봉지를 보지도 않고 싱크대 구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종태가 손자를 수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전화비도 비싸서 카톡으로 하면 되죠. 수연이 아버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종태가 돌아섰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종태가 단지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 주변 상황 수시로 보고해. 종태가 전화를 끊고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왼손이 약지의 백금 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출산 100일째 되던 날 아침, 시댁 거실에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 떡탑, 과일이 탁자 위에 가득 놓였습니다. 말자가 금색 목걸이를 만지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강신의 장손이야. 친척 20여 명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아기를 예쁘게 단장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자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왜 저래? 손님들 보시기 민망하겠네. 옆에 있던 시누이 강유진이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요즘 관리 안 하나 봐. 수연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손목에 은색 뱅글을 더듬었습니다. 친척들이 아기를 둘러싸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뭘 해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다 차렸지.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집안 형편이 안 되나 봐. 정오 무렵 종태가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근데 신발 좀 구석에 놔주세요. 다른 분들 신발 많아서. 거실에 들어선 종태를 철호가 형식적으로 맞았습니다. 오, 사돈어른 오셨구만. 뭐 한잔 하시지. 철호가 술잔 하나를 건넸지만 앉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종태가 구석의 접이식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말자가 친척들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이 사돈인데 사는 게 어려운지 100일 선물도 적어봐. 검은 봉지 하나.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말자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 씨, 국 좀 더 떠와. 손님들 드셔야지.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낄낄댔습니다. 언니 친정아버지, 저 점퍼 몇 년째 입는 거야? 우리 엄마가 새 옷 하나 사드려. 종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른손이 왼쪽 약지의 백금 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말자가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수연이 시집 오고 친정에서 보태준 게 있어요? 난 모르겠던데. 시장 미역 한 봉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말자가 상을 탁 쳤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떡탑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 앞에 서서 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구만. 종태가 두 손으로 잔치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단번에 상을 뒤엎었습니다. 음식과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자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호가 벌떡 일어나 고함쳤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종태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들어와. 30초가 지나지 않아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대기 완료했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종태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철호가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종태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한빛의료그룹 박종태 회장님이십니다. 국내 최대 민간 의료 네트워크 창업주이자 현 대표이사십니다. 철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말자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화면에 뜬 정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병원 3곳, 요양원 47곳, 연 매출 2조 원.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태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짐 챙겨라. 손주도 데리고 나간다. 수연이 굳어있던 몸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아기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황급히 종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어찌 알았겠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종태가 말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다 봤소. 종태가 돌아섰습니다. 준혁이 뒤늦게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준혁이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종태가 사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자네, 아내가 100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봤나? 종태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습니다. 준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수연과 아기를 에워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진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친척들이 복도까지 따라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종태가 뒤따라 들어서며 철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사장, 자네 과거 얼마나 깨끗한지 곧 확인하게 될 거요. 철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옆에 서서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은색 뱅글을 만졌습니다. 종태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 스위트룸에 수연이 입실했습니다. 24시간 전담 간호사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수연이 푹신한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태가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외손주를 안고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비서실에 말해라.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동안 숨겼어? 종태가 외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돈 때문에 시집 왔다는 소리 듣게 하기 싫었다.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 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영감이 재벌이었다니. 우리 망했어. 철호가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뭉치를 뒤졌습니다. 과거 사업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종태의 법무팀장이 회장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철호 2015년 건자재 사업 실패 후 지인 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 편취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 일부 남아 있습니다. 종태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더 파봐라. 이틀 뒤 법무팀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담보대출 90%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자재회사는 거래처에 1억 2천만 원의 외상을 밀리고 있었습니다. 종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댁 주요 채권 3건 인수해라. 한빛유료그룹 계열 투자사가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채권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철호가 거래처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사장님,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한빛 계열사로요. 철호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말자가 준혁을 다그쳤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며느리를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준혁이 휴대폰을 들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실 번호로만 연결되었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못 데려오면 내가 직접 손주 데리러 간다. 우리 집안 핏줄이야. 준혁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스위트룸에서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아기가 수연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종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분간 시댁 연락 받지 마라. 내가 정리할 테니. 수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말자가 동네 주부 모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터넷 기자 아는 사람 없어? 내가 제보할 게 있어. 연예부 기자 연락처를 받은 말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잔치상이 엎어진 사진과 함께 글을 적었습니다. 재벌 친정이 시댁 가정을 파탄 내려한다. 다음 날 오전 포털 연예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의료재벌 회장, 사돈집 잔치상 없고 며느리 납치? 자극적인 제목이 메인에 걸렸습니다. 한빛 홍보실이 기사를 발견했을 때 이미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갑질 재벌 돈으로 가정 파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홍보실장이 종태에게 보고했습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하면 된다. 공식 입장문 준비해라. 신우이 유진이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이수연, 친정, 돈 믿고 시댁 버렸다. 시댁 측 친척들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수연의 실명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 앞에 유튜버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리원 측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수연이 창문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인파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악성 메시지가 수백 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 버리고 아빠 돈이나 처먹어라. 수연이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 한빛 유료 그룹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산후조리 중 학대당한 며느리와 외손주를 보호한 것일 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길래 유진이 올린 글들이 역추적당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 말자가 준혁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직접 수연이 데려와. 못 데려오면 손주 양육권 소송 간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직접 조리원 찾아가서 손주 안고 나온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준혁이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금색 목걸이를 움켜쥐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이 산후조리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면회 왔습니다. 남편이에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수연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얘기하자. 수연이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엄마도 반성하고 있어. 준혁이 수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엄마랑 내 사이에서 나도 힘들어. 수연의 손이 오른쪽 손목에 뱅글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랬지.
수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준혁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들어오면 양육권 소송 갈 수도 있어. 엄마가 변호사 만났어. 수연이 준혁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리원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산모분께 불편을 드리시면 안 됩니다. 준혁이 손을 놓았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있어. 정리되면 연락할게.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틀 뒤 시댁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종태가 내용 증명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싸우자면 싸워줘야지. 종태가 한빛그룹 고문 로펌에 연락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3명이 수연 측 변호인단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아기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김미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앉았습니다. 산모님, 저도 비슷한 집에서 자랐어요.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종태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새벽 종태가 조리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연이 아기를 안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태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네가 지킬 건 너와 이 아이뿐이다. 종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참지 않을래. 종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끝내자. 3일 뒤 종태의 법무팀장이 회장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아버지 강철호의 과거 사기건 관련 자료입니다. 피해자 5명의 진술 녹취록과 입금 내역 증빙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종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2015년 철호가 지인들에게 확실한 투자를 내세워 총 7억 원을 받아 편취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쓴 탄원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자금 전부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댁 자재회사 장부도 입수했습니다. 대표이사 강철호가 회사 돈 4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종태가 물었습니다. 공소시효 남은 건 어떻게 되나? 사기건 일부가 내년 초까지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종태의 사설조사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자가 며느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며느리 주제의 쉬기는 뭘 쉬어, 밥이나 해. 산후조리 기간 강제 노동을 지시한 음성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만에 마트에 심부름 간 수연 씨의 CCTV 캡처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수연이 아기를 업고 장바구니를 든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종태가 모든 자료를 들고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의 방에 들어서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다.
결정은 네가 해라.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캡처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숨고 싶지 않아. 다 공개할래. 종태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알았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마. 법무팀장이 기자회견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홍보실이 주요 방송 3사와 신문 5개사의 사전 브리핑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수연이 아기를 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받은 폭언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네 집밥 축내냐? 수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손목의 은색 뱅글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정 무렵 시댁에서 철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며느리 측 기자회견 준비 중이래. 증거 다량 확보했다더라. 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 다 끝장이야. 기자회견 이틀 전 아침 수연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연이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진술서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종태의 홍보실이 주요 방송 3사와 유력 신문 5개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빛유료그룹 회장 측 기자회견, 며느리 학대 실체 공개, 기자들의 확인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댁에서는 철호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소 취하 협상 가능하냐?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상대 측이 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철호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거실에서 말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년이 어디서 그런 걸 모았어? 기자회견 전날 밤 수연이 아기를 재웠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폭언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쉬기는 뭘 쉬어. 수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녹음을 끄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새벽 4시 법무팀이 시아버지의 사기와 횡령 증거 자료를 경찰에 사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함께 증언하겠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아침 8시 수연이 아버지와 함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의 굳은 표정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프레스센터 로비에 50여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입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종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상 옆자리로 안내하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주인공이다. 천천히 말해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수연 씨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문자 캡처였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네 집밥 축내냐?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산후조리 5일 만에 마트에 심부름 가는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장바구니를 든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의 웅성거림이 회견장에 퍼졌습니다.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수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 시댁에서 산모가 아닌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문자 캡처가 띄워졌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네 집밥 축내냐? 한 여성 기자가 안경을 벗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 철호의 2015년 사기 피해자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전부인 1억 5천만 원을 강철호에게 맡겼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었습니다. 회견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스크린에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시댁 자재회사의 횡령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대표이사 강철호가 4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수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손목의 뱅글을 만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견장에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수연 이혼이 올랐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생중계로 퍼졌습니다. 포털 메인과 유튜브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댓글창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처벌해라, 시아버지 구속 요구가 폭주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직후 종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외손주를 보호한 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그 잘못을 지겠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 말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되는 기자회견 영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자 캡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게 다 조작이야. 말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철호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자회견 2시간 뒤 포털 뉴스 1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의료재벌 회장 며느리, 시댁 학대와 시아버지 사기 폭로. 각 방송사 전역 뉴스 헤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녁 7시 신우이 유진이 올렸던 SNS 글이 역추적되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글의 캡처본이 재확산되었습니다. 댓글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신우이도 처벌하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이 프레스센터를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종태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2명이 시댁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철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철호 씨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철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철호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에 썼어요.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철호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자가 남편 구속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 면회 좀 시켜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중이라 면회 불가입니다. 말자가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원이 철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수갑찬 철호의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재벌 며느리 시아버지 사기죄로 구속. 자막이 화면 아래 흘렀습니다. 말자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주부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강말자, 그 집 이제 상종 못해. 말자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다 오해예요. 며느리가 꾸민 거예요. 답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말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며칠 사이 말자의 연락처 목록 절반이 차단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오랜 지인들이 하나둘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경찰이 말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 처분 통지서가 시댁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이틀 뒤 시댁 아파트 담보대출 채권을 보유한 한빛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말자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발 기간 좀 늘려주세요. 새 채권자 측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말자가 전화를 끊고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금색 목걸이를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누이 유진이 근무하던 화장품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훼손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됩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 받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잖아. 난 내 선택했어.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손목의 뱅글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가사부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제출한 학대 증거와 양육 환경 보고서가 판사 앞에 놓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권은 어머니 이수연 씨에게 인정합니다. 수연이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났다. 종태가 딸 옆에 섰습니다.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수연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수연이 친정 정원에서 아이의 첫걸음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잔디 위에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왔고 옆에 선 아버지 종태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수연에게 찾아온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댁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쪽방에서 홀로 지난 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